안녕하십니까. 세무사 병호TV입니다. 오늘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입니다. 거의 막바지에 왔네요. 자,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자, 필요적 탑재사항부터 볼게요. 그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오류수정 이런 거 있죠. 그죠? 조금 이따 정리를 한 번만 해줄게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렵지도 않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이제 추정의 변경이죠. 추정의 변경인데 이게 어렵지도 않고 쉬운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과거에는 이게 정책의 변경이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오류수정, 자동조정 오류, 비자동조정 오류는 1차 시험, 1차 수업 목적으로는 좀 버겁죠. 그죠? 비자동조정 오류라는 얘기는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재평가 모형에서 원가 모형, 정책의 변경 있죠. 그죠? 그거랑 동일하게 처리가 되죠. 조금 이따 얘기를 또 하자. 자, 임의적 탑재 사항의 오류 수정, 비자동 조정 오류라든지 그리고 회계 정책의 선택과 적용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회계 변경이고 오류 수정이 있다. 회계 변경은 과거에 하던 회계 정책 그 당시 시점에서 올바른 거였어. 이게 시대 상황의 변모함에 따라서 또 다른 회계 정책이 지금은 훨씬 더 목적 적합한 거야. 그래서 그걸로 변경하는 거. 그걸 회계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과거에 게 잘못된 거야. 과거에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맞는 거에서 또 다른 맞는 방법으로 바꾸는 거. 그걸 회계 변경이라고 한다. 그럼 정책의 변경, 오류 수정은 뭐냐? 과거에 했던 방법이 엉터리였는데 그걸 지금 발견해가지고 뜯어 고치는 거야. 이게 오류 수정이라고. 근데 이 회계 변경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책의 변경 그리고 추정의 변경은 아니죠. 자, 정책의 변경은 이거예요. 정책의 변경은 어떤 거냐?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 변경. 뭐 예를 들면 선익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바꿨다든지 혹은 평균법에서 선익선출법으로 바꿨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측정 기준의 변경. 측정 기준의 변경이라는 얘기는 유무형자산의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꿨다든지 재평가 모형에서 원가 모형으로 바꿨다든지 혹은 투자부동산의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꿨다든지 공정가치 모형에서 원가 모형으로 바꿨다든지 이런 게 측정 기준의 변경. 이 정책의 변경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재고자산 재고자산 평가 원가 흐름의 가정 변경 그리고 측정 기준의 변경. 추정의 변경은 나머지는 다 추정의 변경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근데 우리 시험에는 꼭 감가상각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감가상각 방법이라든지 내용윤수라든지 그리고 잔존가치, 그죠? 그 외 추정치의 변경을 어떻게 반영 회계 처리를 하는지 그걸 물어보더라. 그리고 오류수정 이렇게 되죠. 이 오류수정은 두 가지로 나뉜다. 두 가지로 어떻게 나뉘냐? 자동조정 오류 그리고 비자동 조정 오류.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 변경, 정책의 변경과 자동 조정 오류가 거의 유사하게 처리가 되더라. 그리고 측정 기준의 변경, 이게 비자동 조정 오류와 거의 유사하게 처리가 되더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1차 수업 목적으로 회계 변경의 측정 기준의 변경, 정책의 변경 중에 측정 기준의 변경을 완벽히 마스터해서 들어가기란 좀 힘들어요. 2차 시험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해간다라고 생각하고 1차 시험 때는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 변경 이거는 꼭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류 수정도 자동 오류, 조정 오류도 무조건 맞춘다. 비자동 조정 오류는 요거랑 성격이 비슷해서 조금 까다롭더라. 관련된 계정 과목의 내역과 금액을 잔액을 파악하는 그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1차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걸 숙달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자, 결론 얘기하고 문제 봅시다. 자, 결론은 뭐냐? 자, 정책의 변경. 이 정책의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죠? 오류 수준과 똑같이
소급법을 적용한다. 소급 제작성을 한다. 그 얘기예요. 물론 오류 수정은 중요한 오류에 한해서 소급 수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오류인지는 국제 기준에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건 전부 다 중요한 오류라고 보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혹은 교수님이 친절하지 못해서 꼼꼼하지 못해서 그런 멘트가 없더라도 그냥 중요한 오류라고 생각하고 소급법을 적용을 하세요. 자, 추정의 변경은 전지법을 적용한다. 물론 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소급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진 적용하는 것과 회계 처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1차 수업 목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주식회사 세무는 2001년 설립 이후에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 방법으로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왔다더라. 가중평균법. 그러나 선입선출법이 보다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2004년 초에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을 했다. 주식회사 세무가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2004년도 재무제표 공시를 할 때 그때 비교 공시되는 2003년도 매출원가, 그리고 2003년 기말 이익잉여금은 얼마가 되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라, 그 얘기예요. 자, 저는 이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수험생들이 문제를 다시 읽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중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표시를 해놨어요, 수험기간 때. 아니면 문제를 또 읽어야 된다. 그렇게 보니까 2001년 기준으로는 가중평균법 적용할 때 기말 제고는 많았는데 선입선출법을 애초부터 소급 적용을 했더라면 이 정책의 변경이잖아. 그러니까 소급 적용해야지. 소급법 써야지. 그럼 애초부터 선입선출법을 썼더라면 기말 제고는 12,000원이니까 2,000원만큼 지금 적게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기말 제고가 2002년에는 마찬가지 논리로 하면 11,000원, 14,000원이니까 3,000원만큼 적게 잡혀 있는 거고, 2003년에는 그러면 4,000원만큼 적게 잡혀 있는 형태가 되겠네. 됐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보자. 자, 2002년과 2003년. 자, 기초재고. 거기다가 단기 매입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차감하면 매출원가가 나오더라. 2002년 기준으로 기초재고라는 얘기는 2001년도 말 재고자산이죠. 2,000원만큼 적게 잡혀 있더라. 그리고 2002년도 말에는 3,000원만큼 기말재고가 적게 잡혀 있다. 그러면 기초재고 2,000원만큼 적게 잡혀 있고 기말재고 3,000원만큼 적게 잡혀 있으면 매출원가는 1,000원만큼 많이 잡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자, 이 기말재고는 다음 연도 초에 기초재고를 구성하니까 3,000원만큼 적게 잡혀 있을 거고, 2003년도 말에 기말재고는 4,000원만큼 적게 잡혀 있더라. 그러면 매출원가는 또 1,000원만큼 많이 잡혀 있을 거라고. 요걸 가지고, 그죠? 정책의 변경 관련된 분계를 끊으면 이렇게 된다. 오류 수정, 자동 조정 오류처럼 보면 돼요. 자동 조정 오류처럼 본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애초에 12,000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10,000원으로 표기돼 있어서 2,000원만큼 잘못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류 수정이라고. 그렇게 풀면 도리어 또 간단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말재고 4,000원만큼 적게 잡혔으니까 재고를 4,000원만큼 늘려야지. 그리고 매출원가는 1,000원만큼 많이 잡혀 있으니까 매출원가 1,000원만큼 줄이고, 그리고 기초재고 3,000원만큼 적게 잡혀 있으니까 이게 이익잉여금에 3,000원만큼 영향을 미친다. 됐나요? 됐어요? 이게 정책의 변경 분계죠. 그죠? 그때 문제에서 뭘 물어본데 2003년도 매출원가를 물어봤죠. 2003년도 매출원가는 원래 얼마라고 보고가 됐는데 2003년도 매출원가 7만 원이라고 보고가 됐거든. 7만 원이라고 보고됐는데 이 분계를 끊고 나면, 수정 분계를 끊고 나면 매출원가가 1,000원만큼 줄어야 되니까 1,000원 뺀 69,000원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기말 이익잉여금 물어봤네. 기말 이익잉여금이 2003년도에 얼마냐면 6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이 수정 분계가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수정 분계 반영이 되려면 매출원가가 대변에 있으니까 1,000원만큼 이익은 늘어나겠지. 그리고 이익잉여금 3,000원 대변에 있으니까 또 늘어나겠네. 그럼
60만 4천 원. 이렇게 되겠네. 4번이 정답이에요. 그죠? 결국 이 말이에요. 2004년도에 정책의 변경을 일으켜가지고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는데, 공시를 할 때 비교 공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 2003년도 재무제표는 결국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적용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2번 문제. 회계변경 오류수자 제가 6문제 뽑았어요. 네? 자, 주식회사 대한이 2001년 초 건물을 100만원에 취득해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했대요. 그리고 원가 모형을 적용한 겁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그죠? 그럼 감가상각 10년 동안 하면 잔존가치 없고 10만원씩 감가상각을 하겠네요. 그렇죠? 투자부동산. 그러나 2002년에 주식회사 대한은 공정가치 모형이 보다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려 했다. 정책의 변경이네요. 그죠? 정책의 변경. 돈 건물 이외에 투자부동산은 없으며 원가 모형 적용 시 2001년 말에 이익잉여금 30만 원인데 공정가치가 이렇게 주었을 때 틀린 소리를 골라라. 틀린 소리를 골라라. 됐죠? 자, 이것도 결국에는 정책의 변경이다. 그래서 소급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야. 소급법을. 그럼 제가 한 번만 나타내 볼게요. 그림을 비교하는 것대로. 자,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고. 근데 애초부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 것처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자, 원가 모형 적용하고 있었어. X1년 초. X1년 말. 자, 원래 100만 원이었대. 100만 원이었는데, 감가상각만 하니까 90만 원. 감가상각비 10만 원. 장부모에 이렇게 됐을 거라. 됐죠? 근데 애초부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데? 애초부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 장부금액이 100만 원이다가 취득원가 100만 원이다가 X1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95만 원으로 바뀐다고. 95만 원. 그러면 요만큼이 평가 손실이 되겠지. 5만 원만큼. 됐죠? 됐죠? 자, 원가 모형을 했을 때 그러면 재무상태표상 건물가액은 얼마가 되는데? 건물가액은 100만 원이겠죠. 대신에 감가상각 무계획이 10만 원이 있어서 장부금액은 90만 원을 표시하겠지. 그리고 X1년도에 그죠?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 있었고. 됐죠? 자, 애초부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다고 보면 정책의 변경, 그죠? 소급 제작성하는 거, 소급 수정, 그죠? 어렵다고요. 비자동 조정으로처럼 보고 처리해야 되는데 1차 시험 때는 좀 어려운데 한번 보자고. 자, 하면 공정가치 모형을 애초부터 적용을 했다면 재무상태표에 건물은 그냥 95만 원 있을 거야. 공정가치 95만 원 평가를 했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감가상각 무계획은 없어. 왜 없는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잖아. 그죠? 대신에 손익계산서에 평가 손실이 있겠네. 5만 원. 그럼 소급 제작성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원가 모형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꾸는 거거든. 그럼 주요 계정 과목들의 금액을 공정가치 모형의 금액으로 바꿔버리면 돼. 어떻게 바꾸면 돼? 건물이 100만 원 잡혀있는데 95만 원만 잡혀야 되니까 건물 5만 원 줄이는 거야. 그리고 감가상각 무계획 없애야 되니까 감가상각 무계획도 없앤다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10만 원 없애고. 그리고 평가 손실 5만 원 잡아야지. 됐나요? 이게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 붕괴가 되겠죠. 해보니까 별거 없죠. 근데 왜 자꾸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 관련된 계정 과목에 기말 잔액을 뽑아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1차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내공이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자. 자, 동그라미 1번. 200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투자부동산 금액은 88만이다. 2002년 말이라는 얘기는 이제 소급 제작성이 아니라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 거야. 그럼 2002년 말에는 공정가치 표시가 되니까 88만 원 맞네. 됐죠? 자, 동그라미 이번에 20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투자부동산 평가 손실금액은 7만 원이다. 그렇네. 2001년 말에 95만 원이었는데 2002년 말에 88만 원이 됐으니까 평가 손실 7만 원이 되겠네. 됐죠? 자, 동그라미 3번에 2002년도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2001년 말 재무상태표상 투자부동산 금액은 95만 원이다. 자, 2002년 재무제표를 공시를 할 때 2001년도 말 재무제표를 비교 공시를 하죠. 비교 공시를 하는데 지금은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제작성해야 된댔지. 그럼 애초부터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지. 그럼 동일한 결과에 이르면 결국 2001년 말에 장부금액은 2001년도 말 시점에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금액으로 바뀌어 있겠지. 95만 원. 맞는 소리네. 자, 동그라미 4번 2002년도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2001년도 포괄손익계산상 감가상각비 금액은 10만 원이다? 아니지. 감가상각비가 원래 있었다고. 원가모형일 때 원래 감가상각비가 있었는데 수정분계를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없애버려놨잖아. 그럼 애초부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 거랑 동일하지. 애초부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을 했으면 감가상각 안 하잖아. 감가상각이라는 건 안 달린다고. 그래서 이게 틀린 소리야. 대신에 평가 손실이 5만 원이 잡히겠지. 그죠? 자, 2002년도 재무제표 비교 표시되는 2001년도 말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 금액은 35만 원이다. 원래 이익잉여금이 원가모형 할 때 30만 원이었거든? 30만 원. 근데 이 정책의 변경 수정 분계를 하면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고요.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얘 이익잉여금, 얘 이익잉여금. 그럼 결국 이익잉여금이 5만 원만큼 늘어나겠네. 그래서 35만 원이 맞네. 정답은 4번이 틀린 게 되겠네. 그렇죠? 좀 어렵죠? 자, 정책의 변경. 정책의 변경 중에 원가 흐름의 가정 변경은 참 쉽다. 꼭 맞춰야 된다. 그런데 측정 기준의 변경은 좀 까다롭다 하더라. 그죠?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스트레스 받지 말자. 넘어갑니다. 자, 3번. 주식회사 세무는 20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 취급원가 100만원 잔존가치였고 내용연수 4년입니다. 4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네요. 원가모형 적용한대요. 25만원씩 감가상각하겠네요. 감산하니까. 2003년 1월 1일, 2001년 말, 2002년 말 2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 세무는 동기계장치에 대해서 자산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구속원가 50만원을 지출했다. 자본적 지출이 있다. 그 얘기죠. 그죠? 자, 이로 인해서 내용연수가 2년 연장되어 버렸대. 2003년 초 현재 자녀 내용연수가 4년이 됐대. 그게 무슨 말인데? 아까 내용연수 4년이 했잖아. 근데 2년이 지났으니까 자녀 내용연수 2년인데 내용연수가 2년 연장이 돼서 4년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추정의 변경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잔존가치는 1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대. 원래 없었잖아. 추정의 변경이죠. 감가상각 방법은 연수합계법으로 변경됐대. 원래 정액법이었잖아. 추정의 변경이죠. 추정의 변경은 전지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 시점부터나 그대로 잘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세무는 동기계장치를 2004년 초에 현금을 수령하고 처분을 했대. 2004년 초에. 처분 손실이 또 6만 원이 있다네. 그럼 현금이 얼마냐? 그 시점에 자구금액을 뽑아내면 알 수가 있겠네. 자, X1년도 초. X1년도 말. X2년도 말. 자, 처음에 100만 원이 있었다. 감가상각 25만 원씩 하니까 25만 원 하면 이 시점에 장부금액은 50만 원이 될 텐데 50만 원.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 있다. 얼마? 50만 원. 그럼 결국 장부금액은 100만 원으로 바뀌네. 100만 원. 자,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자. 감가상각. 추정의 변경이니까 전진 적용한다고 요때부터 하면 돼. 장부금액이 얼마인데? 100만 원. 액이 잔존가치 10만 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내용연수 4년인데 연수합계법이래. 그러면 4, 3, 2, 1분의 4. 요걸 계산하면 36만 원이 되잖아. 36만 원. 그럼 요 시점에 장부금액은 얼마가 되는데? 장부금액은 64만 원이 되겠네. 근데 아까 처분 손실이 6만 원이라네? 그죠? 그러면 현금 수령액은 58만 원 되겠네. 간단하네요. 그럼 58만 원 4번 이래 되겠네. 됐죠? 쉽죠? 쉬운데도 불구하고 자주 등장해요.
자주경쟁이요. 껌이네요. 저런 건 주는 문제네요. 그죠? 너무 쉽네요. 그런데 오답률이 높아요. 왜 오답률이 높냐? 여러분들 법의세법이랑 헷갈려서 그래. 법의세법에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 있잖아. 그죠? 그거랑 헷갈려서 그런다고. 뭘 헷갈려하는데? 자, 회계에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니까 전진법을 적용한다고. 그 시점부터나 바뀐 방법을 쓰면 돼. 그러면 그 시점에 남아있는 장부금액을 가지고 바뀐 그 추정치를 이용을 해서 전진 적용을 하면 된다고. 전진 적용. 법의세법은 어떤데? 무조건 그 시점에 세법상 장부가액을 가지고 바뀐 방법을 이용을 하면 돼. 바뀐 방법. 그러면 결국 세무사님 동일한 거 아닙니까? 동일하다고. 동일한데 왜 수험생들이 실수를 하는데요? 세법과 회계의 가장 큰 차이점 그게 있다고. 어떤 게 있는데 회계는 합리적이라고. 그래서 합리적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장부금을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잔여 내용순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해요. 그럼 세법은 어떤데요? 세법은 잔여 내용순수는 상관없이 원래 그 기초 자산의 내용순수대로 감가상각을 해간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용순수 5년인데 2년이 지난 시점. 그럼 남은 잔여 내용순수는 3년이죠. 회계에서는 이 3년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가. 세법은 3년 잔여 내용순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기초 자산의 내용순수인 5년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간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회계에서는 합리적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고요. 세법은 합리적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렇잖아요. 다만 한도를 정해놨죠. 그걸 우리는 상각범위액이라고 그러죠. 상각범위액. 아니 결산조정 사항이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상각범위액을 정해놨죠. 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내용수를 적용한다고. 그래서 세법은 회계와 다르게 그 내용수대로 감가상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고 상각범위액만 넘지 않으면 되는데 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내용수가 필요하죠. 그죠? 그걸 좀 주의를 하세요. 그걸 제일 많이 실수를 해요, 수험생들이. 그렇죠? 자, 또 넘어갑시다. 법의세법 제가 강의할 때 그건 또 언급을 또 한번 드릴게요. 그때 되면 다 까먹고 또 바퀴를 든다.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수험생들은 언제든 안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특징이 있죠. 자, 주식회사 한국은 설비자산을 2001년 초에 40만 원을 취득해서 매년 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재평가 모형을. 이 설비자산의 잔존가치를 얻고 내용수는 8년이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일단 감가상각비 5만 원씩 하겠네. 그죠? 2002년 초에 설비자산의 잔여 내용수를 4년으로 변경했대. 원래 8년인데 1년이 지났으면 7년이 돼야 되는데 4년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2002년 말에 이 설비자산에 대해서 손상을 또 인식하기로 했대.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에 대한 자료가 있고 2002년에 단기손익으로 인식할 손상차손이 얼마냐. 다만 설비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재평가 임대금 이익률 대체하지 않는 정책을 핀답니다. 자, 공정가치 주어져 있고요. 회수 가능액도 주어져 있어요. 됐죠? 2002년에 회수 가능이 더 낮은 거 보니까 이때 손상이 회계처리를 하라 그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자. 자, X년도 초에 40만 원 있었다. 40만 원. 내용에서 8년이니까 5만 원만 끝까지 생각할 거다. 5만 원만 끝까지 생각할 거야. 장부금액 35만 원인데 이 시점에 공정가치가 얼마냐면 공정가치가 38만 원이더라. 38만 원 공정가치가. 그죠? 그럼 얼마만큼 기분이 좋은데 3만 원만큼 기분이 좋더라. 3만 원만큼. 그죠? 이게 재평가의 내용이죠. 됐죠? 그럼 남은 내용수 몇 년 남았는데 7년 남았는데 추정의 변경 4년으로 바뀌었다더라. 4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가야지. 4년에 걸쳐서.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38만 원 나누기 4년. 나머지는 바뀐 게 없으니까. 그러면 9만 5천 원 됩니다. 감가상각비. 그럼 이 시점의 장부금액은 28만 5천 원. 28만 5천 원. 자, 재평가부터 해볼게요. 공정가치 변동이 얼마로 이루어지냐? 27만 원. 공정가치가 27만 원이더라.
얼마만큼 떨어졌는데 15,000원만큼 떨어졌네. 15,000원만큼 떨어진 거 이거 전체가 다 재평가임금 지금 3만원 있었잖아요. 재평가임금이 줄어든 거지. 그렇죠? 이익잉여를 대체하지 않는 정책을 피우고 있으니까 아직도 15,000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제 회수 가능액을 가지고 손상을 인식해보자. 자, 회수 가능액은 얼마인데? 24만원 지난이다. 자, 얼마만큼 떨어졌는데? 28,000원만큼 떨어졌다. 28,000원만큼. 자, 이 중에 아직 재평가잉여금이 15,000원만큼 남았으니까 재평가잉여금 15,000원만큼 감소됐고 나머지가 손상차손이겠죠. 손상차손 그럼 13,000원 이렇게 되겠네. 정답은 13,000원 2번 이렇게 되겠네. 그죠? 안 어렵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자, 5번. 주식회사 세무는 2000년 10월 1일에 3년치 영업용 건물 관련 화재보험료 120만 원을 선급하고 전액 다 2001년에 비용으로 인식했네. 그게 무슨 말인데? 선급보험료 안 잡은 거지. 발생주의로. 오류 수정이다. 그 얘기예요. 오류는 2002년 말 장부 마감 전에 발견돼서 수정됐다. 세무의 오류 수정 회계 처리가 2002년도 재무제표 민침 영향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 다만 보험료는 매기간 균등하게 발생하고 그죠? 모든 오류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급 제작성이라 그 얘기예요. 그죠? 이 표현이 없더라도 그냥 소급법으로 하세요. 자, 2001년. 자, 2001년에 120만 원 보험료를 전액 다 비용으로 인식했대. 선급 보험료를 얼마만큼 적게 잡았는지 볼게요. 3년치 보험료니까 1년에는 40만 원이야. 근데 X1년에는 10월 1일부터 가입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12분의 3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2001년에 인식해야 될 보험료라는 비용은 10만 원밖에 안 돼. 나머지 전부 다 선급 보험료라고. 그럼 선급 보험료 110만 원을 잡아야 되는데 선급 보험료 110만 원을 안 잡은 거야. 됐죠? 자, X2년도에는 1년에 40만 원이 보험료니까 선급 보험료 110만 원 중에 40만 원이 보험료로 대체되고 나면 선급 보험료 70만 원 남겠죠. 그걸 안 잡은 거지.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오류 수정 분기를 끊으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 오류를 X1년도에 발견을 했다. 그러면 아마 오류 수정 분기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선급 보험료 110만 원 잡고 그리고 보험료를 110만 원 없애야 되겠지. 근데 이걸 우리는 지금 X2년도에 발견한 거야. X2년도에 발견했다고. X2년도에 발견했으면 선급 보험료가 70만 원만큼 적게 잡혔으니까 선급 보험료 70만 원만큼 잡고 그죠? 그리고 뭘 해야 된대? X2년도에 발생한 보험료가 40만 원이 있잖아. 그죠? 그것도 잡아야지. 그런데 그걸 뽑아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뽑았는데 이익명예 미적분. 작년도 보험료를 110만 원만큼 줄이면 보험료라는 비용이 110만 원만큼 줄어드니까 이익이익 110만 원만큼 늘어나겠지? 아니 그렇잖아. 그게 기초 2월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잖아. 기초 이익잉여금이 110만 원만큼 늘어나야지. 나머지 대차를 가지고 보험료 이렇게 뽑아내는 게 좀 편하다. 40만 원 이렇게. 그죠? 이 보험료 40만 원 의미하는 거는 X2년도에는 보험료로 40만 원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인식을 안 했지. 왜 안 했는데? X1년도에 보험료 전액 다 인식했잖아. 그래서 X2년도에 보험료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기가 온다. 오류 수정 분기가. 자, 보자. 맞는 걸 고르래. 틀린 거 고르래. 맞는 거 고르라. 자, 동그라미 1번. 전기 2월 이익잉여금 110만 원을 증가한다. 전기 2월 이익잉여금 110만 원 증가한다. 이게 맞는 소리네. 자, 단기 비용이 70만 원 발생한다. 단기 비용이 70만 원 발생한다. 단기 비용은 40만 원 발생하네. 40만 원. 기말 이익잉여금이 40만 원 증가한다. 기초 이익잉여금 110만 원 증가하고 단기에 비용이 40만 원 증가하니까 기말 이익잉여금은 70만 원만큼만 증가하겠네. 기말 자산 항목이 40만 원 증가한다. 자산 항목은 기말에 70만 원 증가하지. 기말 순자산이 30만 원 증가한다. 순자산이 자본이잖아요. 그죠? 70만 원 증가하겠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 마지막 한 문제 빨리 풀고 마칩시다.
자, 문제 6번. 주식회사 한국은 2002년도 재무제표 작성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했다. 2002년의 장부가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오류 수정으로 인해서 한국의 2002년도 당기순이익과 2002년도 기말의 이익잉여금은 얼마씩 증가하느냐? 자, 모두 중요한 오류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더라. 자, 그리고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그죠? 자, 2001년 기말 재고자산을 2만원만큼 과대평가했대요. 그리고 2002년에는 기말 재고를 6천원만큼 과소평가했고요. 자, 또 괄호 2번에 2001년 미지급급여를 3천원 과소계상했고요. 2002년 미지급급여는 2천원 과대 계상했대요. 과대냐 과소냐 그죠? 부호 잘 파악해야 돼. 자, 그리고 괄호 3번에 2001년 초에 2만원에 취득한 유형자산을 취득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수선비나 이런 걸로 처리했나 봐요. 그럼 유형자산은 2만원만큼 적게 잡은 거죠. 그죠? 그리고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보로 감가상각한다고. 근데 수선비로 다 잡았다. 비용으로 다 처리했다는 얘기는 감가상각비 이런 것도 안 잡았겠죠. 그럼 2001년도에는 감가상각비 5년이니까 4천원만큼 안 잡았겠죠. 그거에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이 4천원만큼 적게 잡혀있겠죠. 그죠? 자, 괄호 4번에 매년 무형자산 상각비를 1,000원 누락했다. 자, 이게 문제가 조금 좀 그런 게 있는데 어느 해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혹은 어느 해에 무형자산을 취득을 해서 언제 취득을 했는지 이 시점을 좀 줬으면 훨씬 더 명쾌했을 텐데 시점이 안 주어져 있어요. 그냥 올해 초에 취득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올해 초에 취득을 해서 무형자산 상각비가 올해 1,000원이 누락돼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으로는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이 1,000원만큼 적게 잡혀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풀면 되느냐? 많이 해봤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자, X 1년도 말 시점에 부분적으로 볼게요. 자, X 2년도 말 시점에 부분재무상태표를 가지고 관련되는 오류 금액들을 파악해보자. X 1년도 말에 아까 재고가 2만원만큼 과대계산이 돼 있다 했어요. 그죠? X 2년도에는 6천원만큼 과소계산이 돼 있고, 자, 그리고 미지급급여가 3천원만큼 적게 잡혀 있다고 했어요. X 2년도에는 미지급급여가 2천원만큼 과대계산이 돼 있대. 자, 그리고 뭐가 있었지? 유형자산 취득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유형자산이 2만원만큼 적게 잡혀 있어요. 2만원만큼 적게 잡혀 있고, 유형자산이 2만원만큼 적게 잡혀 있고. 그리고 감가상각 안 했겠지.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도 적게 잡혀 있을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4천원만큼 적게 잡혀 있었고, X 2년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X 1년도, X 2년도 두 개년치가 적게 잡혀 있으니까 8천원만큼 적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무형자산과 관련된 상각 누계액이 또 1,000원만큼 적게 잡혀 있을 거고, 그죠? X 2년도에는 누계니까 상각 누계액이 2개년치 거 2,000원만큼 적게 잡혀 있을 거예요. 자, 이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기말 이익잉여금은 8,000원만큼 과대계상이 돼 있을 거고, 그죠? 자, X 2년도 말에 기말 이익잉여금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18,000원만큼 과소계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X 1년도 말과 X 2년도 말의 이 이익잉여금은 결국 당기순이익 때문에 변동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X 1년도 말에는 8,000원 과대계상, X 2년도 말에는 18,000원 과소계상이라는 얘기는 X 2년도의 당기순이익은 26,000원만큼 과소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올바르게 바로잡으면 어떻게 되는데, 올바르게 바로잡으면 기말의 이익잉여금은 18,000원만큼 증가하게 될 거고, 당기순이익은 26,000원만큼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정답 2번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안 어렵죠? 그죠? 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려울 거예요. 1차 시험 대비할 때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을 제끼고 들어가는 수험생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다만 회계 변경 중에서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 변경, 그리고 오류 수정 중에서 자동 조정 오류, 이건 제끼지 마세요. 풀 수 있거든요. 그죠? 자, 좀 버겁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마치고 주당이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